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일단 어떻게 정의를 하셔야 되냐면 SN이 주어진 형태다. 즉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진 형태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합이 주어진 경우엔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합이 주어진 상황과 일반항이 주어진 상황은 완전히 동일하다. SN 빼기 SN-1을 이용하시면 바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SN 빼기 SN-1을 하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n이 누구부터예요? 2부터이면 잊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S1이 A1으로 따로 딸려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얘도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SN이 P의 N제곱 더하기 Q의 N, 즉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 다음에 SN 얘도 똑같이 P의 N제곱 더하기 Q의 N, 근데 이제 얘는 특수하게 R, 즉 상수항이 살아있는 경우죠. 지금처럼 상수항이 살아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둘 다 미분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2pn에다가 더하기 q인데 특수하게 n의 제곱을 하나 빼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까지 딸려오고 이 아래 또한 일반항이 마찬가지로 2pn 더하기 q 빼기 p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건 얘는 n이 누구부터예요? 1부터고 n이 누구부터예요? 2부터예요. 상수항이 0이면 n이 1부터고 있으면 2부터예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 단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얘가 합이잖아요. 그래서 SN 빼기 SN-1을 이용하시면 당연히 일반항만 남죠. n번째 항, 여기에 n을 넣으시면 2의 n 빼기 1 괄호하고 a의 n 분의 누가 남는 거예요? 1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이 누가 되는 겁니까?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경우니까 미분하시면 2n에 원래 플러스 2인데 1 하나 빼셔야 되니까 당연히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요 놈의 n은 누구부터예요? 1인 걸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상수항이 0인 거니까 위의 경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N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AN이 누가 되나요? 요 놈과 요 놈의 자리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바꿔보면 2n에 빼기 1 그리고 2n에 더하기 1 분의 누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이 문제 최종적인 값을 보시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1부터 10까지에 요 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부분분수의 변형이니까 2n 빼기 1 분의 1에다가 빼기 2n 더하기 1 분의 1이 들어오고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지면 답이 완성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얘도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뭘 아셔야 되느냐. 제가 보통 망원급수라고 표현하는데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시그마 1부터 n까지에다가 a의 k 빼기 a의 k 플러스 1, 즉 한 칸 차이인데 부호만 다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결과물이 항상 누가 되냐면 큰 거에다가 큰 거 넣고 k 플러스 1이 k보다 크니까 큰 거에다가 큰 거 넣고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k에 1 넣어서 a1 빼기 a에 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한 칸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아남은 거지 두 칸 차이면 앞뒤에 두 개씩 살아남아야 돼요. 네, 요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최종적인 놈의 답은 2분의 1은 그대로 바깥으로 살아나고 얘가 외관상 두 칸 차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뭐냐면 여기서 여기 빼면 2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칸 차이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한 칸 차이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넣으시면 1 되고 빼기 큰 거에 큰 거 넣으시면 누가 되는 거예요? 21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놈 통분만 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21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2 나누면 21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5. 아니죠. 20이니까 10이 되겠죠. 괜찮죠? 예, 좋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예, 10번입니다. 10번은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무난한 유형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설하고 몇 초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조건이 뭐가 있냐면 A라는 영역과 B 영역의 넓이 차가 간소하게 이렇게 적었는데 3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 하나의 유형 정리만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것만 하면 사실 여기선 전달할 게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간소하게 적을게요. 말로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역이죠. 두 곡선으로 나뉜 영역. 얘가 직선이긴 하지만 A와 B가 동일한 곡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때 이 한 점을 공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게요. 얘가 한 점을 공유하잖아요. 영역이 딱 한 점을 공유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한 점을 공유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넓이차 있죠. 넓이차. 넓이차를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좋느냐? 넓이차는 한 개의 정적분으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볼게요. 요 a 빼기 b라는 놈을 어떻게 보실 거냐면, 인테그랄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한 다음에 빼셔도 상관이 없지만, 얘를 만약에 인테그랄 0부터 시작점부터 끝 지점인 3까지 잡고, 만약에 fx dx로 잡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안 한 건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요놈 빼기 요놈은 양수로 나오고 요놈 빼기 요놈은 음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정적분 덩어리가 a-b를 그대로 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볼게요. 결국에 이 결과물이 3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결과물은 k라는 미지수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한 개 한 개로 일치되는 거니까 요 관계식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정적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요 내용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10번이었습니다. 예, 11번입니다. 11번도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생소하거나 무의미하다기보다 막 나온 지역적인 유형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학습을 하셨어도 충분히 다뤄봤을 법한 유형인데, 뭐가 있냐면 한번 진행을 같이 해봅시다. 일단 1차적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2차 함수가 x제곱이고 직선이 2tx 빼기 1인데, 이때 거리가 최소인 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막 엄청 자주 나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리가 한 번쯤 되어 있을 텐데요. 뭐가 있냐면, 볼게요. 지금 곡선 위 점과 곡선 위의 점과 어떤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떤 직선과 거리의 최대 최소인 거예요. 지금 얘도 곡선이 막 움직이는데 여하튼 간에 얘랑 최소인 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관점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뭐 아시겠죠? 곡선의 접선이 직선과, 주어진 직선이죠, 평행할 때, 이때 뭘 이용하시는 거예요? 접점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이 P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참수 미분해 보시면 2의 x인데, 이 2x가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t죠. 그러니까 이제 2의 x가 2t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을 정리해 보시면 x가 누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냐? 점 P라는 애가 x좌표가 t고 y좌표가 누가 되는 거예요? t제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P는 x제곱 위에 있어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건데, 이때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Q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놈의 점까지 구해야 우리가 PQ,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건데, 이때 얘도 무난한 유형입니다. 아마 머리 알고 계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곡선 fx와 직선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 교점 언급되잖아요. 교점이 언급될 때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때는 fx와 gx가 같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이용하셔야 돼요. 실근. 그러니까 이 실근 관점에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주어져 있는 이 직선과의 방정식만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t분의 t제곱이잖아요. 그래서 y는 t의 x가 된다는 걸 알고 요놈과 요놈의 방정식을 잡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같다고 하시면 2t x 빼기 1이 t배에 x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놈의 x좌표를 우리가 따로 구해보시면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가 넘어가서 나눠 t 분의 1이에요. 그럼 x좌표가 t인 거니까
한 번 더 Q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Q는 X가 T분의 1이고 Y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 직선 위의 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분의 1을 넣으시면 누가 되는 거예요? 1. 요렇게 Q의 좌표가 완성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저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PQ가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따보면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나오고 T제곱 빼기 1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에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통분이 되면 T분의 T제곱 빼기 1이 되거든요. 그래서 T제곱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을 거냐, T 빼기 1에 T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제곱이 사라지고 루트 얘 남아있는 T제곱분의 1 더하기 1 요렇게 된다 라고 해서 답을 냈더니 웬걸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2루트 2가 답이지 않을까 라고 찍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가 틀렸을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시험지는 우리가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을 위한 용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맞았고 틀렸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한 어떤 개념 정리는 돼야 돼요. 뭐가 있는 거냐면 루트에 A제곱, A제곱에 루트 씌운 거는 당연히 루트가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때 A는 A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절대값 A예요. 왜냐면 요 결과물이 항상 양수인데 A가 음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얘가 괄호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고, 얘와 얘가 약분이 되면 결국 요 놈의 t에 누구 넣는 거예요? 1을 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라지 x라고 표현했을 때 라지 x는 얘 약분되고 1 넣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2 아니죠. 이거 잠깐 문제 잘못 쓸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요 놈 약분되면 누가 되는 거냐면, 자 봐요. 절대값에 t 플러스 1 요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이제 얘와 약분될 때는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t 플러스 1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절대값이 붙으면 똑같기 때문에 부호는 절대값 a와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들어오고 요놈의 루트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t제곱 분의 1 플러스 1 요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넣었을 때 얘 2로 가고 얘가 루트 2로 가니까 답이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주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검산이 됐겠지만 그래도 학습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괜찮죠? 10번이었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통을 풀 때 모든 친구들이 중위권, 상위권을 떠나서 한 번쯤은 딱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첫 번째 문제인데요. 12번이 일단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죠. 그리고 해석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쉽느냐, 어렵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A2가 마이너스 4인 등차라고 되어 있고 지금 BN이 AN과 AN 플러스 1의 합, 즉 이웃한 두 항의 합이 요놈이 요놈으로 해서 A, B5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게 요놈이에요. A 교집합 B가 공통원소가 3개다. 즉 A5, A1부터 A5까지 중에 3개가 B1부터 B5까지 겹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봐봐요. 어떤 두 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AN과 BN이 등차래요. 등차. AN과 BN이 등차일 때 만약에 새로운 수열 CN을 A의 N 더하기 B의 N으로 잡잖아요. 즉 등차의 합, 뭐 차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등차와 등차의 합차로 이루어지는 수열은 반드시 뭐예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이 등차면 합 또는 차도 등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1차식과 1차식이기 때문에 합해봤자 1차식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돌아왔을 때 뭐를 얻느냐? 봐봐요. A의 공차가 D라고 한다면 B의 공차는 한 번에 얘도 D씩 커지고 D씩 커지기 때문에 얘는 ED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항에서 항으로 건너갈 때 D씩 건너간다면 얘는 ED씩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 중에 3개의 항이 요놈에 겹쳐야 되는 건데 잘 봐요. 만약에 얘가 이 5개 중에 한 개랑 겹친다면
요 놈이랑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 넘어갈 때 D인데 ED이기 때문에 얘랑 누군가랑 겹쳐버리면 얘를 빼먹고 A3가 겹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하나 건너 하나씩만 B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때 이게 이해가 된다면 얘네의 원소는 결국 A1과 A2와 A3와 A5가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땄다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고, 이걸 못 땄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직관적인 의미를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웃하지 않고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 대신 두 칸 차이, ED이기 때문에 얘네 기준으로는 이웃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놈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맨 앞에 있는 A1 자체가 B1이거나 B2거나 B3인 경우만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험지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수업할 때 매번 강조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하다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에 매번 등장하거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이때 반드시 답이 여러 개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여야 되고 하나일 때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귀류법이에요. 그러니까 고1 때 배우시는 귀류법. 증명에서의 귀류법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제가 그냥 편의상으로 귀류법을 제가 그냥 명칭을 하는 겁니다. 지칭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맞다고 치고 모순인 걸 밝혀내야 된다는 어떤 논리 구조인 건데 이때 귀류법에 대부분 걸러지는 여과장치, 즉 모순이 되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구해봤더니 분수나 음수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모순이더라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부등식입니다.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는데 구했더니 음수더라 이러면 다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여과장치예요. 그럼 지금 문제를 읽어볼게요. 우리가 A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은 좀 색깔을 바꿀게요. A1은 A2가 마이너스 3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D예요. 하나 전칸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B1은 이거 하나씩 적어볼까요? B1은 누가 되는 거냐면 얘와 얘의 합이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 빼기 D,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두 개 합쳐보면 마이너스 8 빼기 D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이 같으면 마이너스 D가 소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이 같아야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구나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B2를 구해볼게요. B2는 A2 더하기 A3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D? 그럼 얘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8에 플러스 D가 나오죠? 그럼 이때 얘와 얘가 같다는 거니까 요 놈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D는 요 놈이 요 놈과 같으면 D가 누가 나오죠? 넘어가서 2D, 넘어가서 4 되는 거니까 D가 2가 첫 번째 D에 걸리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B3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B3는 요 놈 더하기 요 놈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D,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D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 D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D 넘어가서 4D, 넘어가서 4, 그럼 D가 누구예요?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는 2와 1, 이 딱 두 가지만 요 놈에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답이 수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찾으면 조금 빡빡해요. 왜냐면 뭐 다 비교해보기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의지의 한국인 메타로 가시면 많이 말릴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의 공차는 2. 그럼 여기서는 AN이 누가 나와요?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해야 되고 DN이 등차의 일반항이니까 2를 넣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를 넣으면 이게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자체가 첫 번째 일반항이고 두 번째 일반항은 AN은 공차 1이니까 N으로 시작하고 2를 넣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게 A20이기 때문에 A20 한번 구해보시죠. 얘는 A의 20이 누가 돼요? 40 빼기 8? 그럼 32. 얘는 어떻게 되죠? 20 빼기 6? 14인가요? 그래서 이 위아래에 있는 두 개를 더하시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46.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예, 많이 빡빡한 문제였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빠르게 혹은 한참 돌아서 풀 수 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12번이었어요. 예, 13번입니다. 13번은 뭐 무난하게 매번 나오는 도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줘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뭐 그냥 뭐 그렇구나. 어느 정도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거든요. 계산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주어진 조건들이 조금 뻔한 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형, 그림이 조금 징그러워서 여러분들이 못 풀 뿐 주어지는 도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중학도형이 그렇게 막 쓰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제가 그림을 표시해놨고 원만 뺐어요. 원 그리면 또 그림이 박살나기 때문에 원만 제외를 시킨 건데 여튼간에 지금 그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까지 원의 교점 끊어서 A와 2A 적었고 그리고 어떤 대각선의 길이비 3과 5루트 2까지 3B와 5루트 2B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잡아놓은 거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게 A, B와 더하기 A의 D예요. 그럼 이제 3분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 건데 이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쓰이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미리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엔 사인 법칙, 이 상황엔 코사인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 100%다까지는 아니지만 꼭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각이 한 개고 각이 이제 두 개고 변이 한 개일 때 사인 법칙을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외접원에 반지름 주어져 있을 때 사인 법칙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길이비 혹은 사인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코사인 법칙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코사인 법칙은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쓰이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각이 한 개고 사인 법칙과 반대로 변이 두 개인 경우에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비 즉 세 개의 길이비가 다 주어져 있을 때 길이가 다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쓰고 마지막 3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길이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길이비는 두 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길이가 세 개가 다 비율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볼게요. 문제에 주어진 AC를 1대2로 내분을 했다는 건 요놈이 지름이 2대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지름, 즉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지금 우리가 주어진 BCD, 즉 요각에 대한 삼각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코사인 값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사인에 C라고 그냥 제가 적을게요. C분의 요 길이 5루트 2B 요거는 누가 돼야 돼요? 2B가 돼야 되죠? 2B가 돼야 돼. 2A라 그랬죠? 2A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A 값 사인의 A분의 이번엔 누가 되는 거예요? 3B가 되는 거죠. 3B는 누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놈과 요놈의 비율인데 B 겹치고 A 겹쳐요? 그럼 사인 A는 요놈을 이용해 구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을 통해 사인 C를 뜯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은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B분의 A로 바꿔봤을 때 얘는 누가 돼요? B분의 A로 바꾸면 2배 사인의 C 분의 5루트인가요? 요렇게 되고 얘는 B분의 A로 바꾸면 사인의 A 분의 3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근데 사인 A가 누구예요? 사인 C가 누구예요? 사인 C? 요 놈은 얘를 이용해 사인 값을 구하시면 3분의 2루트 2잖아요. 3분의 2루트 2.
괜찮은가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볼게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2, 루트 2 약분되고 2 되니까 4분의 15 되나요? 15가 3 올라간 거니까 4분의 15가 사인 A분의 누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서 우리가 얻는 값, 즉 사인의 A는 누가 나오는 건가요? 사인 A는 5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정보들이 사인 A를 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첫째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각이 하나고 변이 두 개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A와 D, B와 D를 이어버리면 3과 2라는 길이 두 개, 각 하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ABD의 넓이가 몇이에요? 위에 주어진 요 ABD 요 놈으로 끊긴 거의 넓이가 2거든요. 2. 그럼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놈이잖아요. 그럼 문자 두 개인 꼴이에요. 이건 이제 고1 때 거의 이제 기초적인 지식인데 뭐가 있냐면 봅시다.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다 미지수 구하는 거잖아요. 미지수 구하기. 미지수 구하기라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주어진 문자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죠. 미지수 개수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계식, 식의 개수를 일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두 개면 식 두 개만 구하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봐요. 얘 문자 하나, 얘 문자 두 개. 근데 넓이 공식 쓰면 지금 넓이가 몇이죠? 2잖아요. 2는 2분의 1에 각각을 A와 B라 그럴게요. 얘를 뭐 A, B? 문자 안 겹치죠? 겹치네요. 알파랑 베타라 그럴까요?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라 그런다면 봐봐요. 알파와 베타의 곱에다가 사인 A인데 사인 A가 5분의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의 4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알파랑 베타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니까 알파와 베타를 하나의 문자로 봤을 때 변 두 개, 각 하나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하필 코사인 법칙이 BD를 필요로 하고 BD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 두 개, 각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 BD부터 한번 구해보시면 BD의 제곱은 볼게요.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빼기 2의 3에다가 코사인 누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와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놈을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3과 3 약분되고 플러스 4, 그럼 얘가 루트 17쯤 되나요? 맞죠? 그럼 얘가 루트 17이니까 봅시다. 두 번째 식이에요. 17의 제곱. 요 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알파의 베타에다가 코사인 A가 와야 되는데 얘는 둔각이고 코사인 A가 사인 A가 5분의 4니까 코사인 A 누구예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 알파 베타 두 개, 식 위아래 두 개 하니까 연립하면 문제풀이가 끝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봅시다. 이때 요 놈 정리하면 알파 베타가 누구예요? 어떻게 되죠? 5인가요? 5예요, 5. 그럼 얘가 5거든요? 그럼 요 놈과 요 놈 약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6 넘어가요? 11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뭐 연립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그리고 뭐 복잡한 과정은 아니긴 하지만 뭐까지 알아두면 좋냐면 노트 4번이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A, B, 즉 동일한 두 개의 합도는 차, 그리고 곱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제일 흔한 건 첫 번째는 근과계수. 의심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과계수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죠? 곱셈 공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을 이용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
거기에다가 2알파베타니까 더하기 10이 돼가지고 21이 답이 되고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건 루트 21이 답이 되겠죠. 괜찮죠? 예, 13번이었는데 계산량이 조금 많지만 뭐 이래도 무난하게 그냥 삼각함수 활용만 구해서 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괜찮죠? 예, 고생했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지금까지 보면은 번호대 치고는 좀 많이 가볍지 않나.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비교해가지고 최대를 구했느냐,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당연히 이때 아니야? 라고 풀었느냐에 따라 풀이 길이, 호흡만 조금 다를 뿐 문제 자체는 조금 많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일단 운동 방향의 변화. 운동 방향. 바뀜이라 적을게요. 운동 방향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때는 속도의 부호 변화죠. 속도의 부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변함에 따라 뭔가 이제 답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아닐까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0부터 출발했는데 속도가 몇 번 변해야 돼요? 딱 한 번만 변해야 돼요. 근데 볼게요. 0과 1에서 이미 변하죠. 근데 봐요. 얘네 두 개가 0보다 큰 경우에서 딱 한 번만 뚫고 가고 한 번은 얘네랑 겹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케이스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 1.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A가 케이스를 적어볼게요. 여기 A가 1이에요. A가 1이면 얘는 2가 되잖아요. 그럼 0 하나, 1 두 개, 2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교점이 0과 1과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이구 한번 볼게요. 케이스 두 번째는 이때는 2A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X축이 요렇게 있는데 볼게요. 0에서 뚫고 가고 1과 1에서 뚫고 가고 2분의 1에서 또 뚫고 가야 되는 거니까 0에서 2에서는 접해야 되죠. 얘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0과 2분의 1과 1이죠.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는 A도 2A도 둘 다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들 좀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뭐 답 구하는 데는 지장이 안 가기 때문에 뭐 푸는 거에서는 정답을 찾으셨겠다만, 그래도 꼼꼼한 게 좋은 거니까 해설은 해드려야죠. 그럼 얘는 0에서 3중근을 갖고 딱 1에서만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여기 아니고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봐요. 우리가 구하는 게 위치 변화량의 최대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다가 VT, DT의 최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적분 수업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정적분의 최대 최소를 두 번째죠. 정적분의 최대와 최소 있잖아요. 정적분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냐면 넓이의 최대 최소 소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적분 자체의 최대 최소를 직접 구하실 게 아니라 영역의 넓이가 뭔가 플러스가 많은지 혹은 더 넓은지 좁은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잘 봐요. 우리 2까지예요. 2까지. 여기 어딘가 2가 있겠죠. 여기 음수 다 포함하고 얘도 1까지거든요. 여기 뒤에 음수가 포함돼야 돼요. 근데 얘는 플러스와 플러스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그림을 비율을 봤을 때 이게 2까지의 간격이고 1까지의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전에서 기준으로 해설을 해드리면 우리가 딱 보자마자 얘가 최대겠구나. 왜냐면 얘는 음수가 산더미만큼 포함되고 산더미만큼 포함된다는 게 인지가 되니까 그냥 답은, 즉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 라지 x는 인테그랄 0부터 누구까지예요? 2까지 이 경우구나. 즉 마이너스 t에다가
t-1의 제곱에다가 아이고 t-2구나 dt 이렇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얘를 넓이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전기하고 미치고 팔딱 뛰어서 뭔가 와 계산 너무 귀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수험생 중에 위에 계신 일부는 얘를 보고 생각도 안 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평행이동을 하면 항상 누구랑 같아요? 인테그랄 f x-c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a를 넣었을 때 a, b를 넣었을 때 b니까 아래 끝 넣었을 때도 a가 나와야 되고 위 끝 넣었을 때도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x-c가 대신 들어온 거니까 a 더하기 c와 a 빼기 c가 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건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보면 전기하기 귀찮잖아요. 얘가 t제곱이 돼야 전기하기가 뭔가 제일 깔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어버려 한 칸씩 얘가 t가 되도록. 그러면 인테그랄에 얘가 t가 되면 t 플러스 1을 t 대신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t 플러스 1에다가 t 제곱에다가 t 빼기 1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여기 가운데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t제곱으로 바뀌었다면 마이너스 1과 1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전개하는 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양 사이드 하면 t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t제곱. 이래서 요 놈 계산하시면 끝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아실 수 있고 요 놈 계산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답은 15분의 4가 돼서 마무리가 되겠죠. 네, 14번 치고 최근 14번 치고는 많이 쉬운 것 같고 예, 그래도 이게 그나마 좀 비교적 빠른 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죠. 괜찮죠? 네. 예, 15번입니다. 15번인데 개인적으로 15번은 매번 안 나오길 바라지만 계산이 너무 많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니까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안 나와버렸죠. 뭐 이제 미적분에서는 정작 나올 것 같은 건 안 나오고 안 나오길 바라는 거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출제가 계속 되는 거니까 일단 훈련하는 입장에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점화식 문제에서 점화식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계산량 많은 거 있잖아요. 꾸준한 직접 계산.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나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계산.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이 대입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거나 조건을 찾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과연 얘가 진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식변형이나 머리를 써야 되는 건지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AN이 기준이거나 즉 지금처럼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n이 홀수다 짝수다가 아니라 AN이 기준일 때 두 번째 어떤 중간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어느 경우냐면 A의 M 구하기 N이 아니라 A의 M이에요. A의 M 구하기 문제에서 이때 M이 작을 때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번째가 일찍 있으면 굳이 규칙 구할 바엔 직접 구하는 게 효율적이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일 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얘도 지금 AN이 기준이고 중간항 A3부터 A6까지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문제 봅시다.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때 점화식에서 케이스 분류 있죠. 케이스 분류. 점화식에서 케이스 분류하실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뭐 자연수 조건이나 귀류법에 쓰이는 거예요. 자연수 조건 혹은 부등식 이런 애들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구한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등식 이런 애들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주어진 자연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이제 바로바로 판단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맨 위에 자연수 K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2는 A1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누가 돼야 돼?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누가 돼야 돼요? 1을 넣으면 K, K. 근데 여기 1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까지는 K가 뭐든지 픽스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A2가 음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넣어버리면 누가 돼야 돼요? A3는? A3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K니까 2 빼기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A1, A2, A3가 지금처럼 요렇게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가 문제죠. A3의 보호를 모르기 때문에 K가 2K-1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서 요 놈을 따지려면 여기서부터는 직접 얘네가 음수인지 그 다음이 음양인지를 다 찾아야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E-K가 음수일 때 구해볼까요? 음수일 때? 왜냐면 같아지면 안 되는 게 여긴 같아져도 되지만 같아지면 실제로 얘가 0이 돼버리잖아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거고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K가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 커야 돼요. 2보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음수면 윗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A의 포가 누가 돼야 되죠? 여기에 E-K가 들어가고 여기에 6이 들어오는 거니까 누가 돼야 돼요? 8 빼기 2K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계속 갈라지고가 돼야 돼요. 그냥 계산의 향연인데 한번 가볼게요. 봐요. 이 다음에 A5는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여기일 때 한번, 여기일 때 한번.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8-2K가 1로 들어가고 여기에 8이 와야 되는 거니까 16. 윗줄은 다 윗줄이에요. 마이너스 3K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땐 누구예요? 마이너스 3K. 이 위아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A6까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죠. 그러니까 얘를 둘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요 놈이 10이 되는 거니까 누가 되는 거죠? 26 빼기 4K거나 아랫줄로 가면 누가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6 빼기 4K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조금만 경계를 표시해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K가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얘는 100% 음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1로 와야 되고 요 놈이 1로 들어오면 누가 되는 거죠? 10 빼기 4K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A6까지 이 세 덩어리를 구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얘를 따졌다는 건 얘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얘가 음수고 얘가 윗줄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윗줄이 마이너스고 아랫줄이 플러스인 거니까. 자, 볼게요. 얘는 전에 게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전에 게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다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놈 자체가 플러스여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지금 A3부터 다 곱한 게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플러스여야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총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제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K가 자연수니까 어차피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마이너스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갑자기 1로 오려면 요 놈이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2개 얘가 플러스인 거니까 얘는 부호가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 우리가 원하는 곱해서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K가 어떻게 되는 거지? 1보다 작다가 되나요? 요렇게 되죠. 맞나요? 6-4K가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K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네요? 2보다? 맞죠? 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마이너스고 여기서 1로 넘어오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이 전에 거가.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인 게 확정이니까 얘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지금까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은가요? 아니죠. 다 잘못 말하고 있네요. 망했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4K가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 이게 시험지가 중간에 늦게 얻게 돼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빠듯하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요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놈이 조건에 위배되는지 자연수 조건 또는 부등식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얘가 마이너스고
즉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면서 얘가 음수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4보다 커야 되거든요. 4보다 크고 얘가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6보다 커야 되잖아요. 6보다. 7도 안 되니까. 아니지. 아, 그렇죠. 6보다 커야 되는 거죠. 6보다. 그러면 봐요. 2보다 크고 4보다 크고 6보다 큰데 6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때 첫 번째 K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거? 6 되는 거지. 6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거니까. 두 번째, 요 놈 해볼게요. 2보다 큰데 여기까지는 4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쪽에 올라면 얘가 플러스니까 5보다 작아야 돼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5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까지 되는 거죠.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 건데 볼게요. 2보다 크고 얘는 뭐야? 4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플러스니까 4보다 작고 그럼 3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아무 자리에서 상관이 없고 얘는 3을 딱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가능한 건 3이지 않을까 라는 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잘 봐요. 얘가 K가 2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K가 2보다 작다는 건 자연수 조건 때문에 K는 1밖에 안 돼요. 1밖에. 그럼 얘네 항들을 몇 개 나열을 제가 해볼게요. 봐봐. 지금 A4가 A3부터 해볼게요. A3는 그냥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A4가 어떻게 되냐면 1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양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 그리고 빼기 6 맞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지?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8 되죠?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K가 1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맞는 건가? 왜 계산이 안 되지? 맞나요? 얘가 1이고 얘가 누가 되는겨? 마이너스 6?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럼 6이네요 6. 얘가 6되죠? 그 다음에 A5를 구해보면 A5는 또 누가 되죠? 넣으면 1이 돼요. 왜냐면은 얘가 음수니까 여기를 따라가야 되고 여기에 n이 4일 때 넣어보시면 딱 1이 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A에 6일 때만 마지막으로 구해보면 결국 A가 6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게 누가 되는 거냐면 볼게요. A가 6이면 A5가 1이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1 빼기 1이니까 또 양 끝에 날아가고 n이 5일 때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거잖아요. 자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 자체는 우리가 모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셔야 될 건 이 세 가지의 합, 즉 14가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량이 어마무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계산량이 어마무시한 게 두렵진 않아요. 앞선 다른 문제들에 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무지성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오나 보다 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 15번입니다. 괜찮아요? 예, 20번입니다. 20번은 뭐 그냥 뭐 외관이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뭐 조금 준비가 된 친구들이라면 무난했을 것 같고 어떤 수학 조건 해석하는 거에 조금 생소함이나 어색함을 느끼신다면 약간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뻔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면 조금 빡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럼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수학조에서 제가 맨날 강조를 해드리는 내용인데 뭐냐면 n차 함수 구하기 있죠. n차 함수 구하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n차 함수는 미정계수가 n 플러스 1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이 n 플러스 1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 n 플러스 1기를 구했을 때 무조건 다항하면서 n차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봐요. 어떤 함수 gx를 이 gx랑 달라요. 근데 외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a부터 x까지 ft dt예요. 즉 정적분 함수라 그러는데 지금처럼 정적분 함수가 문제에 주어지면 두 가지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윗끝과 아래끝을 통일시켜 가지고 a부터 a까지 즉 ga가 0이 되는 첫 번째 관계식을 얻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G'X가 fx가 되어야 돼요. 즉 P적분함수가 미분되면 바깥으로 꺼내지는 요 두 가지가 적혀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얘는 G 0이고 G'X가 f의 x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수업할 때는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벌써 나와가지고 조금 김이 샌 느낌이 있다만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fx가 그러니까 무조건 만족시키는 부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f 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fx가 x는 a에서 최소라는 거예요. 왜냐면 x에 뭘 넣어도 fa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fx가 x는 a에서 최소라는 걸 아시는 거고, 두 번째 여기가 더 중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최대 최소, 근데 수학2는 다항함수만. 그러면 항상 최대랑 최소가 구간이 없을 때 어디서 생겨요? 극값에서 생기기 때문에 f'a가 0이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요. 지금 문제 볼게요. 왼쪽 거 보시면 gx가 g4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g가 x는 4에서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바뀌면 최대예요. 여튼간에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을 따보면 어떻게 되느냐, G'의 4가 0이 된다는 걸 알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간이 있긴 하지만 구간에 걸려있는 4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극값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F가 몇 차예요? 2차죠. 근데 G가 한 차수 올라간 거니까 지금 얘가 3차거든요. 그럼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그 중에 첫 번째 관계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4개라고 굳이 안 봐도 3개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헷갈릴까 봐 제가 처음에 4개라고 적은 건데, 일단 3개여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3개여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두 번째는 볼게요. 절대값 함수인데 봅시다. fx인데 절대값 fx 있죠. 얘의 최소 있죠. 절대값 함수의 최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되는 게 누가 있냐면 fx가 0일 때예요. 절대값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의 최소는 항상 0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 얘가 가장,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의심하는 게 f가 0일 때라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원래 최소값은 4일 때인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3일 때래요. 얘 4였다가 3으로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얻으셔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G에 3이 0이구나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0이 아닐 땐 최소가 당연히 얘로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얘가 양수라면 당연히 얘가 절대값 씌워도 최소겠죠. 근데 갑자기 최소가 바뀌었다는 건 절대값에 영향을 줬다는 거고, 그럼 뒤집어진 게 최소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G3이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얘가 몇 번째 관계식이에요? 두 번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G0이 0이라는 걸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함수 3개, 관계식 3개니까 3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간략하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다음은 귀찮으니까. 봐요.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애를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로 시작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정적분. 0 넣어서 0, 아까 어디 갔지? 3 넣어서 0, 그러니까 x와 x 빼기 3을 갖고 있어야 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x-a 하나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a를 어떻게 구해요? G'4가 0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문제가 끝나게 되죠. 그럼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적지? 무슨 색으로 적지? G 프라임에 4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누가 되는 거예요? 24 빼기 5a인가요? 네, 5a죠. 5a가 요 놈이 누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면 A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5분의 24가 나오고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게 F 군 거니까 요놈 미분한 거에 9 넣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이니까 계산은 제가 안 하고 직접 답만 적어드리면 G 프라임의 9죠. 9. G 프라임 9가 누가 나와요? 39가 나오겠다. 그냥 계산이라 제가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조건이 조금 빡빡해 보여서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나름 무난했던 문제예요. 괜찮죠? 예, 공통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생각보다 무난하지 않았나? 뭐 약간 빡셀 수는 있지만 22번이긴 하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비교적이에요. 그래도 조금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뭐 A 구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니까 관계식 하나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금 주어진 이 부등식 두 개의 곱이 너무 흔하죠. 뭐냐면 임의의 x1, x2 그리고 fx1 1 빼기 fx2 나누기 누구예요? x1 빼기 x2 요런 애들 나오잖아요. 문제.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어떻게 취급하고 풀어야 돼요? 얘는 그냥 f 프라임 x구나 하고 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x1, x2, x2, x3인데 각각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미분계수를 f'A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f'B라 그럴 때 f'A 곱하기 f'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미분계수 부호가 양옆이 다르다는 거니까 결국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극점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서? 요 안에서. 그냥 이 문제예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 괄호 x 마이너스 2a 되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좋은 게 다항함수 그래프 있죠. 다항함수 그래프. 미적분에 해당되진 않고 다항함수의 그래프 있죠.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우리가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가 가장 그리기 편하죠. easy. 네, 인수분해가 그냥 그래프 그리기가 제일 편해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0에서 접하고 2a에서 뚫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차 함수가 요렇게 두 개죠. 가능한 개형이 요렇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는 0과 2a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a와 0이 되는 건데 당연히 3차 함수와 접선의 교점 얘기 나오면 비율 관계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의 a가 나오고 4죠. 4의 a가 나오고 요 놈이 누가 나와요? 3분의 4의 a가 나오죠. 즉 극점의 x좌표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봐요.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때 그 k 값들의 곱이 뭐예요? 얘죠? 예. 그럼 잘 봐요. 우리가 확실한 건 k는 마이너스 1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0이 항상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근데 k의 곱이 12잖아요. 그러니까 봐.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k의 곱 얘를 제외한 나머지의 곱이에요. k의 곱이 12여야 돼. 12. 마이너스 1에 누군가 곱해서 12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잘 봐요. 곱이 12인데 중요한 건 얘가 즉 얘를 포함하는 애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죠. 어떤 의미냐면 얘를 포함하는 건 k가 12일 수도 있고 또는 3과 4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곱이 12인 건 맞으니까 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의 곱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k가 3개인 경우는 안 되는 게 어떤 특정 값을 포함하는 게 3개가 안 나오거든요. 2개는 나오는데 왜냐면 이 간격이 1이 아니라 2분의 3이라 2개까지는 가능해요. 뭐 어쨌든 구체적인 건 지금은 현장용 풀이니까 기회가 됐을 때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럼 볼게요.
12인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12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첫 번째 K가 12. 이때는 이 구간을 볼게요. 구간이 12부터 크고 3분의 4의 A가 3분의 4의 A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누구지? 12 더하기 2분의 3?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 계산하면 뭐 나와요? 2분의 27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놈 4분의 3을 양변에 곱해보시면 9보다 크고 A가 누구보다 작다 되죠? 8분의 81? 8분의 81보다 작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만족시키는 A는 누구 나와요? 10 하나 나오죠? 9보다는 커야 되고 10점 몇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10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우리가 얘가 10이면 얘가 누가 돼요? 3분의 40이 되죠? 그럼 봐. 얘가 13점 몇이거든요? 13.33333? 그러니까 K가 12 말고 K는 13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곱이 12가 된다는 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게 모순에 대한 기호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적어드리면 이게 22번에 매년 나오는 주제입니다.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물론 빠질 수가 없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까 저건 그대로입니다. 조건, 만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귀류법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귀류법에 제일 많이 걸러지는 여과장치는 자연수 조건과 부등식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연수 조건과 부등식. 지금 이 문제도 보시면 우리가 얘도 자연수 조건과 부등식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얘가 모순이 나왔잖아요. 모순이니까 귀류법에 의하여 이 경우는 다 날아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K가 3과 4라고 해볼까요? 3과 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3일 때 범위 한번 따보면 3보다 크고 3분의 4A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12 더하기 아니지 3 더하기 2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누가 되죠? 11 되나요? 맞지? 아니죠 9 되죠 9. 네 맞죠? 이게 되죠. 그럼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 4를 포함하려면 4보다 크고 3분의 4A가 누가 돼요? 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1 얘가 11 되겠네요. 괜찮은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놈을 만족시키는 A가 과연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들어가려면 누가 돼야 돼요? 3 되죠 3? 3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등호가 있으니까 4 넣어볼게요. 4 넣으면 3분의 16 그리고 2분의 9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얘가 더 작으니까 그럼 여기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가 4요? 4면 돼요 안 돼요? 4면 3분의 16 3보다 3분의 16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9 되죠? 얘 만족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2 곱하면 32 27 얘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 불가능한 값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인데 마지막 케이스 얘는 K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어차피 답은 얘밖에 안 되겠죠. 답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4A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2분의 3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4A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괜찮은가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걸 만족시키는 A를 한번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3 돼요 안 돼요? 여기선 되죠. 여기서 안 되죠. 마이너스 4에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8 되고 되죠?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면 2점 몇? 얘 되고 1.5보다 큰 거?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두 개 다 모순 나오고 얘밖에 안 되니까 A는 2로 픽스가 되고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게 지금 F'10이잖아요. 그 전에 F, X부터 구해보시면 fx는 A에 마이너스 2 넣어서 X세제곱 빼기 더하기 4배의 X 제곱되고 요 놈을 미분하시면 F'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얘는 3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8 X 돼서 여기에 10을 넣어보시면 누가 돼요? F' 10 얘는 300에 더하기 8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답이 380이 되는 겁니다. 네, 공통까지 풀어봤는데 조금 더 현명하고 빠른 풀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문제면 공통과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나중에 선택 과목도 올려드릴 거예요. 은근히 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었다. 다만 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대비를 했다면 특수하게 몇몇 번을 제외하고 뭐 12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어색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무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21번이 외관적 당황스러움을 가져오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땐 나름 해석이 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막 압박감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2번도 원래 그냥 기존 사이즈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시험 너무 어려웠다까지는 아닐 거예요. 확통은 비교적 가벼웠고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